네, 서울시 강서을의 진성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에서 보고해 주신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실태조사 1차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시민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집계해왔던 손배 가압류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4년 동안 손해배상 소송이 73개 사업장에서 151건 2,752억 원이 청구가 됐어요. 또 같은 기간 가압류는 7개 사업장에서 총 30건 246억 이 가압류가 됐는데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하는 점에서 과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여전히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 가압류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한번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손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합니다. 앞으로 이 손배 가압류 실태를 계속 좀 집계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어저께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국감 중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약본이라도 완성되지 않은 거라도 달라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감 중에 저희가 완성된 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1차적으로 뿐만 아니라 쭉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계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진짜로 의미를 가지려면은 그냥 이런 단순한 통계나 집계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손배 가압류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노동자들의 삶과 또 노동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또는 보장하는 데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좀 심층적으로 조사되고 연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가야 될지 또 그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 말씀 공감되는 측면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한테 스크린을 좀 받고 하는데 잘못 저희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기초해서 제도를 개선하려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대한 인터뷰, 또 노동자에 대한 인터뷰, 또 노동조합에 대한 인터뷰 같은 것도 좀 광범하게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 민법, 형법, 또 노조법, 노동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헌법이나 민법, 형법이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이 노조법이나 노동관계법은 특별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법률 간의 어떤 상충 문제로 그냥 뭐 복잡한 문제다라고만 놓을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마침 이거를 논의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일에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주셔야 된다. 이렇게 거듭 주문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조금씩 후퇴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될 정도인데 저는 장관의 소신을 믿고 또 열심히 응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법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법 적용 사업장에서 15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156건 가운데에 사망 노동자는 165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64.8%, 65% 가까운 107명이 하청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그냥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2년 유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281명인데요.
이 중에 204명, 72.6%는 원청 노동자로 나타납니다. 여기는 그 자체로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그 업체 자체가 하청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재하청 주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만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시급한 문제다. 2년 적용을 유예했기 때문에 우리 고용노동부가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예. 재예방을 위해서. 그렇지만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올 10월 중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거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정부의 국무조정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문건을 보고 확인을 할 터인데 다시 한번 그것만 좀 확인을 하죠.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성격의 문건입니까? 좀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메일로 의견을 보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직접 보고를 못 받으시고 네. 실무선에서만 받은 것. 보지는 못했는데 실무적으로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지난번 덩어리 규제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보냈던 것과 똑같은 형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지 아니하고 실무자들의 의견 교환 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별로 중요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각 부처가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실무선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저희가 중심을 잡아가니까요. 예.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장관. 그 문건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거가 제출할 수 있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도 위원장의 당부가 있었습니다만 제출할 수 있는 문건인지 여부, 저는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자료의 성격을 좀 분명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비밀이 아니고서는 다 제출하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